시어머니가 아들을 못 낳으면 구박을 합니다. 아들을 낳기 위해서 성별 감별해가지고 유산하라고. 그 막 거의 고성방가 수준으로 명절 때 되면 노래를 막 그렇게 시끄럽게, 시골에 가보시면 다 막 30도짜리 마시고 앉아있어요. 계속 먹어요. 낮에도 밥 먹으면서 밤에도 밥 먹으면서 술 먹어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지독한 놈들인 거죠. 국뽕이 엄청 세요. 외세의 침략, 전쟁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약간 비슷한 성향인 것 같아요. 거짓말 진짜 잘해요. 입만 열면 거짓말. 투쟁하면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 죽어요. 민주주의를 부르짖던 청년 4명이 사형을 당했어. 체제는 중국이랑 똑같아. 안녕. 안녕하세요, 투부배 정필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베트남 왜 닮았을까? 제가 느끼는 베트남과 한국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닮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겠죠. 닮은 부분은 6.25 문화권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단어 같은 것들도 중국의 문화를 많이 받아서 한자어들이 많잖아요. 그런 게 엄청 많이 닮은 것들이 있고요. 명절도 거의 비슷해요. 설날, 추석은 중추절이라고. 큰 의미에 있는 명절들이 거의 똑같아요. 절기도 있고 대신에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건 있는데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고방식도 좀 비슷해요. 약간 정문화. 한국이 예전에 농경사회 기반으로 갔을 때 가지고 있던 한국인의 끈끈한 정문화 있잖아요. 요게 아직은 베트남의 시골에 가면 남아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남의 집 문지방이 넘기 어려운 곳이 아닌 거지. 베트남 시골에서는. 우리나라 옛날에 시골에서 그랬잖아요. 남의 집 쑥쑥 들어가고 응답하라 1988도 보면 그냥 남의 집 거의 쑥쑥 들어갑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런 문화가 아직 남아있고 그런 정이 남아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옛날의 한국과 굉장히 많이 닮아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부장적인 문화, 남아선호 사상 이런 것들이 아직 강력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시어머니가 아들을 못 낳으면 구박을 합니다. 며느리를. 그리고 아들을 낳기 위해서 성별 감별해주는 것도 한국보다 훨씬 일찍 성별 감별해가지고 알려줘요. 유산하라고.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꼰대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 꼰대력도 한국만큼 적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인들 보면 음주 가무의 민족 막 이러잖아요. 흥의 민족. 베트남 장난 아닙니다. 집집마다 가면 노래방 기계가 하나씩 다 있어요. 그 막 거의 고성방가 수준으로 명절 때 되면 노래를 막 그렇게 시끄럽게 노래방 기계를 틀어놓고 합니다. 길거리가 떠나가라. 흥 많은 거. 음주 가무. 베트남 가시면 베트남 사람들이 센 술 안 마시는 것 같잖아요. 시골에 가보시면 다 막 30도짜리 마시고 앉아있어요. 우리가 베트남 가서 맥주만 마시고 온다고 해서 베트남 사람들이 맥주만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걔들한테 음료수예요. 베트남 사람들도 진짜 센 술을 많이 먹습니다. 집에 가면 담금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명절이면 그 이만한 거 진짜 이만한 거 한 통을 싹 다 비워요. 계속 먹어요. 계속. 낮에도 밥 먹으면서 술 먹고 밤에도 밥 먹으면서 술 먹어요.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먹잖아요. 술 먹고 노래 부르고 놀러 가고 한국인만큼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닮은 것들을 발견을 했고요. 자, 두 번째, 중국 및 외세의 잦은 침략. 한국도 이제 중국에 엄청 많이 침략 당했잖아요. 베트남 똑같아요. 베트남도 중국 왕조들이 저기를 굴복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거야. 근데 결국은 베트남도 정복을 당했던 적은 있지만 그래도 명맥이 끊어진 적은 없다. 어쨌든 자신들의 왕조를 세우고 꾸준하게 이어져 내려왔다는 거죠. 한국과 마찬가지로. 지독한 놈들인 거죠. 중국한테 굴복하지 않았던. 이념에 의한 남북 분단 그리고 전쟁까지 너무 똑같아. 한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일본에 의한 침략, 일제 침략에 의해서 식민지로 살다가 해방이 되면서 남북으로 분단이 됐잖아요. 소련이 들어오고 미국이 들어오고. 거의 똑같이 베트남 같은 경우는 프랑스가 들어와서 얘들을 식민 지배를 하게 돼요. 엄청 오랫동안. 그래가지고 호치민이라는 그 사이공 시티는 프랑스가 만든 도시거든. 그래서 정말 프랑스 흔적이 쫙 남아있는 리틀 파리라고 불리는 그런 도시잖아요. 그게 이제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만들어진 도시다 보니까 그런 식민지 흔적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해방을 하기 위해서 호치민을 주축으로 한 민족 해방군 프랑스를 몰아내게 되고 프랑스가 남쪽으로 가고 호치민의 세력이 북쪽에 있고 여기는 공산권, 자본주의 이렇게 나뉘게 됐다가 결국은 소련이 들어오고 미국이 들어오고 해서 남북으로 있다가 분단이 돼 있는 상태에서 또 얘들도 전쟁을 하게 되죠. 한국은 아직도 분단 국가로 남았고 베트남은 공산권이 통일을 시켰다라는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다섯 번째, 도시화로 인한 대가족 소멸이 시작되는 베트남. 한국 같은 경우는 대가족이 거의 소멸이 됐다고 보면 돼요. 거의 없잖아. 대가족으로 사는 집이 정말 신기한 집인 거지. 아직은 베트남은 대가족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처갓집 쪽으로 가더라도 설날 되면 그 대가족 모임을 한 10번을 해. 장난 아니에요. 근데 베트남 역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도시로 가면서 이제 물가도 비싸고 사는 게 팍팍해지니까 아이도 많이 낳지 않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도시화도 10년, 20년 지나면 이제 베트남 역시 한국처럼 약간 개인주의 성향이 좀 더 강해지면
되면서 시민들의 의식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조금 더 선진화되는 이런 느낌으로 가긴 가겠죠. 근데 그만큼 정은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닮은 점 또 하나 있습니다. 민족주의, 해거리즘. 베트남 애들도 자부심이 엄청 강해가지고 국뽕이 엄청 세요. 그래서 국뽕 유튜브들 보면 장난이 아닌데 외세의 침략, 전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약간 비슷한 성향인 것 같아요. 일본은 안 그렇거든. 일본은 근대화가 지식층에 의해서 이루어졌잖아요. 뭔가가 외세에 의해서 막 이렇게 굴복적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투쟁하고 막 이런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일본은 권력층에 의해서 만들어진 근대화, 초식동물같이 받아들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라고 치면, 한국인들은 투쟁의 역사, 쟁취의 역사, 싸움의 역사 이런 거지. 우리는 일본을 향해 끝없는 투쟁을 했고 중국을 향해 끝없는 투쟁을 했잖아요. 베트남도 중국을 향해 끝없는 투쟁을 하고 프랑스를 향해 끝없는 투쟁을 했던 것처럼 그 민족주의가 끈끈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얘들은 베트남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도 그 패거리즘 있어요. 그리고 국뽕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국과 약간 비등비등하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무조건 있죠. 당연히 다릅니다.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공산당이 말하는 것들이 다 옳다 이렇게 믿고 있는 중국스러운, 약간 중국인처럼 답답한 공산당의 말만 믿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교육의 문제 때문이긴 한데 남베트남 쪽 반동분자들을 숙청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숙청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정말 잘해요. 그래서 거짓말 진짜 잘합니다. 왜냐면 입만 열면 거짓말,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내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야. 쟤들 그러면 투쟁 잘한다면서 옳지 않은 것들을 가르친다, 옳지 않은 행동들을 공산당이 한다, 투쟁하면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 죽어요. 작년에 제 지인이 하는 얘기가 베트남에서 민주주의를 부르짖던 청년 4명이 사형을 당했어. 그러니까 베트남은 아직도 공산주의, 체제는 중국이랑 똑같아. 권력으로 사람들을 조지기 때문에 투쟁 못합니다. 한국은 아직도 대통령이 잘못하면 끌어내리잖아. 베트남 못해요. 그런 나라예요. 민주주의를 향해서 가는 길은 전혀 다른 두 나라인 거지. 그래서 베트남이 좀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공산당 자체가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산당이 아니라 민주적으로 가는 요 방식을 택해야지, 그러지 않고 억압된 체제가 유지되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경제 발전을 올릴 수는 있을 거야. 왜냐하면 모두를 함께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될 거니까. 근데 결국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아가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것. 그런 부분에서의 변화가 있다면 베트남이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더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안녕. 네, 오늘은 한국과 베트남의 닮은 부분, 닮은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